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하드디스크를 두고 와서 오늘 영상 소스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어느새 마이너스 6%입니다. 특히 S&P 500은 벌써 양전을 했는데요. 나스닥 레버리지도 오늘 큰 상승을 보이면 곧 양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다만 미국 직투 계좌는 마이너스 35%를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현금이 약 4천만 원 정도 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웅덩이 매매법 드디어 기다리던 매수 타이밍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가 초록선 21선 위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매수가에 적립 매수를 걸어둘 겁니다. QLD는 21선 가격인 36.21달러에 소액 매수 걸어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S&P 500 두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 역시 드디어 이평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SSO는 확실히 나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61선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SO는 61선 가격인 45.86달러에 5일차 중 1일차 비중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요즘 반도체가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는데요. USD 역시 6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61선 가격인 17.56달러에 5일차 중 1일차 비중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멤버십 단톡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 적립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리니 어려우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가 0.8%, 나스닥이 1.76%, S&P 500이 1.28% 상승했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상황에 갑자기 증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인데 생각보다 너무 선반영이 센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맵을 살펴봐도 빅테크가 강하게 상승하며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다시 급락하면서 3.5%대로 내려왔는데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낮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연준은 25bp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고 더 나아가 긴축 스탠스가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여전히 1250원을 테스트 중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54로 곧 탐욕 구간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이번 주 내내 꽤나 큰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갑자기 상승을 보이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시장은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이미 이번 주 내내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CPI가 크게 둔화될 것이고 이제 시장의 2월 금리 인상 전망은 기존 예상 50bp 인상이 아닌 25bp 인상으로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난주 금요일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치가 확 높아졌고 연준 위원들도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미국 경제의 폭풍이 휘몰아친다고 강하게 겁을 주었다가 최근 이 폭풍이 휘몰아친다는 의견을 회수하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는 건데 물론 100% 다 선반영하는 게 아니라 아마 60% 정도 일정 부분만 선반영하고 나머지는 발표를 보고 반영하겠죠. 왜냐면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CPI가 저번 7.1%보다 훨씬 둔화를 보이는 6.5%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기관들 역시 대부분 6.4%에서 6.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가 보고서를 살펴봐도 오늘 밤 CPI가 낮게 나올 수 있다 라는 보고서들이 꽤나 많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월가에서 주목하는 게 이제는 전월 대비 수치인데 현재 예상치는 헤드라인 CPI는 마이너스 0.1%이고 에너지와 식품을 뺀 코어 CPI는 0.3% 상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CPI가 다가올 때마다 제가 영상으로 JP모건의 CPI 발표치에 따른 증시 예측 이 자료를 몇 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주식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JP모건의 CPI 발표치에 따른 증시 시나리오 이게 매번 틀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일단 오늘도 가지고는 왔습니다. 먼저 이 시나리오에서는 CPI가 6.4%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을 20%로 봤는데 만약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JP모건은 증시 3% 상승을 예상했고 시장이 3월 금리 인상 중단도 반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치가 6.4에서 6.6%로 나오는 수치일 텐데요. 이 확률을 65%로 계산했고 이 수치도 긍정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채권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를 전망했고
증시 상승은 2% 정도를 예상합니다. 왜냐면 이미 일정 부분 이번 주에 선 반영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6.6%보다 높게 나오는 가능성을 15%로 봤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강한 긴축, 채권금리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게 지수를 약 3% 정도 하락시킬 것이라고 봤습니다. 선반영되었던 상승폭을 그대로 다 반납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냥 재미로만 보셨으면 합니다. 못 맞춘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니 너무 믿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번 CPI 발표는 평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CPI뿐만 아니라 코어 CPI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발표 수치만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세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부 내용까지 다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걸 제가 오늘 새벽에라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연준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 상승률 둔화가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거기에 미국 경제 연착륙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도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연준과 시장의 전망이 다르다, 시장이 연준을 믿지 않는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 및 전망은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우린 분명히 말했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시장은 올해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하할 것 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가격의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대체 얼마나 서로 바라보는 뷰가 다른 거냐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걸 그래프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연준의 금리 전망과 시장의 금리 전망입니다. 빨간색이 연준이 말하는 금리 전망입니다. 5% 위로 올려서 올해 이걸 쭉 유지하겠다 라는 전망이 빨간색 차트를 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의 전망입니다. 시장은 만약 CPI 발표가 잘 나온다? 그러면 5% 위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반영하고 거기에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시작을 전망합니다. 시장과 연준의 전망을 보면 이 괴리감이 느껴지시나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작년, 재작년처럼 연준은 결국 스탠스를 바꿀까요? 현재 나스닥 두배 레버리지 QLD에 5일 동안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와, CPI 둔화에 대한 선반영을 꽤나 많이 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일 만에 10% 상승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대체 왜 갑자기 뭐 때문에 낙관적으로 CPI 발표를 선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CPI 둔화 신호와 연결되는 데이터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주거비까지 포함되면 더 완화, 둔화를 보이게 될 겁니다. 휘발유 월평균 소매가도 크게 하락했고, 중고차 가격도 역시 크게 하락했고, 거기에 주거비도 꺾였고, 이게 슬슬 데이터에 반영될 시기가 되었죠.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CPI 재료는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즉 CPI 반영이 다 끝나게 되면 시장은 이제 실적으로 초점이 향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EPS가 하락해서 결국 찐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돌았기 때문이죠.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마진이 어떻게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EPS 하락으로 찐바닥은 남아있다 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현재 월가 컨센서스 220달러가 아니라 EPS가 180달러까지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아직 가격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소리죠. 거기에 우리가 실적에서 봐야 할 건 현재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의 마진입니다. 매출이 상승하는 것보다 비용 지출이 만약 더 커졌다면 마진이 실망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과연 이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미국 기업들이 따라 움직일지 이제 CPI 반영이 끝나면 또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하고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최대한 빠르게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새벽에 CPI 완벽 해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채널의 취지는 웅줍 여러분들의 가려움을 긁어드리는 것, 궁금증, 빠른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니 오늘 새벽, 내일 아침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오늘 밤 새벽에 CPI 완벽 해부 속보로 찾아올 테니 꼭 시청 바랍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